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파트 1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이제 다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 06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는 내용도 물론 좀 짧지만 한 문제, 기출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이 섹션은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킵하셔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한 문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문제만 또 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알겠죠? 그거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의 개요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결정은 뭡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와 그죠? 재사용 현황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어딥니까? 1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어요. 그죠? 재활용하고 재고 소프트웨어 재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개발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낮출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확정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와 그리고 개발 방법론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그리고 활동, 작업, 절차,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맞춰서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와 개발 방법론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활동하는 단계, 작업을 하는 단계, 절차 등을 우리는 정의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결정의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와 개발 방법론에 맞춰서 이거에 맞춰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활동, 작업, 절차 등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한번 보시죠. 프로젝트 관리,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되죠. 이거는 뭐겠어요? 그렇죠. 주어진 기간, 우리가 납기, 그죠? 납기 기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납기를 지키면서 사용자, 의뢰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겠죠. 누가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뭐 합니까? 최대한 비용 단가를 후려쳐서, 그죠? 예. 근데 너무 후려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라에 딱 정해져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러한 프로그래머들이 딱 개발 단가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맨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은 뭐 여기서 이제 초과 비용이 발생을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 뭔가를 추가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목표는 말 그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 유형이 있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일정 관리, 일정. 그럼 말 그대로 일정이에요. 일정. 그죠?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작업 순서라든지 작업 기간을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개발, 그리고 일정 통제, 일정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일정 관리고요. 관리 유형에서. 그죠? 작업 순서, 작업 기간 산정, 그리고 일정 개발, 일정 통제.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비용 관리는 말 그대로 코스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용을 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용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용 통제. 그죠? 예.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비용 관리. 그 다음에 인력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사람,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팀을 편성을 한다든가, 자원을 산정을 한다든가, 프로젝트 조직을 정의를 한다든가, 프로젝트 팀을 개발을 한다든가, 자원을 통제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인력 관리 부분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력 관리는 이와 같이 팀 편성, 자원을 산정하고 프로젝트 조직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팀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자원 통제, 그리고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인력 관리 부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위험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위험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험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위험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위험 관리가 되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나 프로젝트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계획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품질의 보증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 품질 통제 수행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품질 관리.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딱딱딱딱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5가지가. 그죠? 예. 일정 관리, 비용 관리, 인력 관리, 위험 관리, 품질 관리. 맞습니까? 예. 요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아시겠죠, 그죠? 딱 보면 뭐 작업 시간, 뭐 작업 순서 기간, 뭐 일정 개발, 일정 통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정이에요. 돈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비용 관리고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인력 관리고, 위험에 대한 관리는 위험 관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은 품질 관리. 이렇게 우리가 관리 유형으로 나눠서 각각 맡아서 이제 우리가 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우리가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표준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참고로.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의 절차입니다. 절차. 절차를 어떻게 우리가 밟아 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일단 반영을 해야겠죠. 그죠?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일부라도 아니면 전체, 그죠? 예. 재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의 비용이 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방법론에 반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반영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관련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이게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저는 이거를 제가 중복해서 썼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다시 읽어보고 확인을 하니까 자, 그래서 여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반영하는 방법을 프로젝트 관련자들한테 그죠?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자가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 관련자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예전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개발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그러면 그러한 재사용 현황을 개발 방법론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 개발 단계별 작업 및 절차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맞춰서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라고 하면 이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정의하고 그죠?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나눈 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 하고 근데 개발 생명 주기가 그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 주기는 세 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기본 생명주기, 기본적인 생명주기, 그리고 뭡니까? 소프트웨어의 뭡니까? 지원이 되는 거,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 그죠? 그런 지원하는 생명주기, 그리고 조직 생명주기별로 주요 프로세스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 개발 생명주기, 그리고 프로세스 모형을 정리를 하는데, 자,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으로, 그죠? 예. 소프트웨어를 명세하고 개발하고 검토하고 진화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을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그죠? 그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명세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진화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그죠?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등의 각 과정들을 단계별로 나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과목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 모형이라는 거. 자,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모형에는 우리가 앞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프로토타입 모형, 뭐 그리고 폭포수 모형, 뭐 나선형 모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의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표현하는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형에는 우리가 워터폴 해가지고 우리가 폭포수 모형, 그죠? 그리고 나선형 모형, 스파이럴, 그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예전에 다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죠? 들어는 봤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폭포수, 워터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포수는 말 그대로 폭포예요. 폭포. 그죠? 그래서 폭포에서 한번 떨어진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 거슬러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각 단계를 확실히 매듭 짓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예전에 폭포수 모형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폭포수 모형은 안 써요. 잘.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데 이전 단계로 못 돌아간다라는 거는 좀 솔직히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검토를 하고 확실히 해도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개발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가 프로토타입 하면 견본
시제품을 의미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뭐 소프트웨어 말고 자동차도 우리가 박람회 같은 거 하듯이 시제품을 놔두고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견본,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예측하는 모형이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죠? 예. 그리고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하는 나선형 모형은 보햄.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특히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선형 모형은 보햄이 제안한 것으로 폭포수 모형과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에 다가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거 말고도 에자일 모형도 있었죠. 에자일 모형은 뭐였어요? 그거는 개발을 함과 동시에 개발을 의뢰자가 요구를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요구를 하면 계속 회의나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그죠? 회의나 뭐 아니면 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승인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대다수 에자일 방법론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리고 프로토타입 형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선형도 쓰고 근데 폭포수 모형은 조금 아주 조금 초반에 나온 방법론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개발 단계별 작업 및 절차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맞춰서 수립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본 생명 주기와 지원 생명 주기, 조직 생명 주기 이게 기출이 됐단 말이죠. 알겠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 개발 생명 주기, 프로세스 모형 등을 정리를 해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맞춰서 각각 작업 및 개발 단계 작업 및 절차를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개발 단계별 활동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작업을 할 건지 작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나오는 산출물 즉 결과물이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쉽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매뉴얼은 또 매뉴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직접 써봐야 돼요. 의뢰자가. 그죠? 그래서 매뉴얼은 자기가 읽고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제가 개발을 하고 릴리즈를 할 때는 교육실에 가서 임직원들 특히 현업에 있는 현업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 프로그램, 사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교육을. 그래야 한번 해보면, 그래, 한번 해봐서 또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반복해 하십시오. 모르면 복습하시고 반복하고 꼭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반복만 하는 스승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리와인드 반복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수많은 반복을 했죠. 물론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도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저는 자동으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죠. 거의. 그죠? 계속 강의를 한다면 그죠? 예. 그렇게 반복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부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생명주기나 이런 요거가 기출이 된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요 부분 그죠?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에 대한 개념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관리 유형 5가지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의 절차 3가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간만에 오랜만에 나온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모형에서 폭포수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했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계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정에 이 뭐죠? 수업을 할 때 제가 이거 분명히 1장에서 1과목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섹션 06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다음 이제 출제 기출과 출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